linda por ver, terra estimada, terra de paz, terra de gozo. Tudo que eu vi. 남아공은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공식 언어만도 12개에 이르는데요. 이 다채로운 문화를 가장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복합입니다. 18세기부터 케이프 말레이 공동체가 정착한 곳으로 형형색색의 골목마다 오랜 역사와 문화가 스며 있습니다. 제 20년 전에 애환이 서린 그린마켓입니다. 복합에서 10분 정도 걷다 보면 그린마켓 광장이 나타나는데요. 무려 17세기부터 시장이 열린 유서 깊은 곳입니다. 농산물이나 생활용품을 거래하던 옛날과 달리 이제는 아프리카 공예품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20년 전 여행 경비를 모두 도둑맞아 제가 장사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 20년 전 여기에서 부채 장사를 했었는데요. 부채를 팔려면 좀 한국스럽게 한복이라도 만들어서 입어야겠다 해서 그때 한복도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서 입고, 그 동양에서는 부채에다가 너의 이름을 쓰면 너의 팔자, 너의 뭐 그런 꿈 같은 게 이루어진다. 뭐 예를 들어 로미라는 사람이 오면 막 진짜 제가 아는 한자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뭐 길 너의 아름다울 미 이렇게 해서 너의 이름에는 아름다움으로 가는 길이 있어. 막 이러면서 그때 부채를 그렇게 팔았었어요. Good morning. Morning, morning. How are you? Beautiful stuff here. Yeah. Everything you see we are selling is a handmade. You from which country?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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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lcome to South Africa. 오랜만에 광장에 왔으니 쇼핑을 좀 해야겠죠? That's beautiful. How much is it? Normal price is 450, but I give you for 300 rand. Is a good price, my sweetheart. You know, Yes, baby. I worked here. Yes. I you worked work here? Yeah, I worked here Oh. 20 years ago. Serious? Yeah, so I know the price. I know the old price. Okay, give me 200. 200. Yes, my sweetheart. I give you good price. Just make it happy. I'm happy, you happy. Yes. So how much? you want? 150. How about if we do 180? 150 is my price and It's fine. 150? 150, yes. 150만 주세요. 사실 이거 좀 더 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쯤 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이렇게 넣어서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엄청 넉넉하고 좋은데요? 기분 좋은 쇼핑을 뒤로하고 도시를 벗어나 볼까요? 케이프타운 남서쪽에 자리한 항구 마을 하우트베이입니다. 이 작은 마을이 이름을 알리게 된 건 특별한 손님들 덕분인데요. Yes. Name is Speedy. 피리? Speedy Gonzalo. 스피리. Speedy Gonzalo. So you're gonna feed him by mouth. Watch here. 항구의 자주 모습을 드러내는 물개들은 이미 마을의 유명 인사랍니다. 우와. You make a day. Yeah. You keep it. You must keep it lower. Don't drop it. Don't keep it. So 스피리. 그런데 오늘은 반가운 얼굴 하나가 보이질 않네요. 진짜 강아지 같아요. You know the big one. Yeah, I know big one. Where's the male? Yes. Puppy stole the sleeping day. Oh, We really? drink too much yesterday. with friends. 먹이를 주며 정을 나누다 보니 어느새 이름까지 붙여 부르는 친구가 됐다는데요. 사실 이 물개들의 진짜 보금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앞바다에 위치한 듀이커 섬인데요. Hello. Hi. 3. Thank you. 우와.
허드베이에서 배를 타고 20분 정도 이동해야 합니다. 항구를 벗어나자 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허드베이의 풍경.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시 여유를 즐겨봅니다. 운이 나쁘면 5,000마리, 운 좋으면 한 8,000마리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듀이커섬은 길이 100여 미터의 작은 바위섬이지만 오랜 세월 케이프 물개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물개들이 이곳에서 새끼를 낳아 키우며 살아가고 있죠. 저기 지금 헤엄치는 거 보이세요? 물개? 해저 사이로? 케이프 물개는 호기심이 많고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 않아서 가까운 거리에서도 그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얼핏 바다사자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케이프 물개는 촘촘한 털과 작은 귀를 가지고 있죠. 또한 육지에서 앞 지느러미를 이용해 걷는 바다사자와는 달리 몸을 끌듯 이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 저 절벽에서 이렇게 바다로 뛰어드는 그 물개들 보셨을 거예요. 이 듀이커가 여기에 공식 언어 중 하나인 아프리칸스로 이제 잠수부, 다이빙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기 지금 물개들이 바다에 뛰어들면서 이제 사냥하는 거, 그리고 저 지금 바위 사이사이에 까만 새들 보이실 거예요. 쟤네가 이제 가마우지인데 쟤네도 바다로 뛰어들어서 사냥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기가 듀이커 섬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듀이커라는 이름에 걸맞게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물개들. 그런데 케이프 물개들은 남아공의 수많은 섬 가운데 왜 하필 이 작은 섬에 모여 사는 걸까요? 듀이커 섬에 저렇게 수많은 물개가 모여 사는 이유는 저기는 이제 섬이잖아요. 그래서 육지의 포식자들로부터 일단 안전하고, 그리고 저런 해조가 아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저런 해초 때문에 상어로부터 은신처도 되고, 여기가 이제 대서양의 차가운 벵겔라해류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벵겔라해류에 정어리나 멸치 같은 그런 풍부한 어종들이 많아서 쟤네한테는 뭐 뷔페인 셈이죠. 그래서 먹이도 풍부하고 해서 저렇게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다와 섬을 부지런히 오가는 물개들. 이들의 일상이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케이프타운을 뒤로하고 남동쪽 해안을 따라 달립니다. 작은 어촌 마을 스트로이스 바이를 거쳐 아프리카 최남단 케이프 아굴라스로 향합니다. 어쩐 일인지 작은 항구 마을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저희 지금 여기 스트로이스 바이라는 곳에 명물인 이 동네 마스코트인 가오리를 보러 왔는데요. 헉, 지금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 있거든요. 있다. 저기. 여기. 우와, 대박. 우와, 가오리. 와, 진짜 있네요? 여기 2마리 있어, 2마리. 엄청 커. 해변에서 이렇게 큰 가오리를 만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남아공을 찾을 때마다 자연의 경이에 감탄하게 됩니다.
가오리를 물 밖에서 이렇게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운 좋게도 지금이 만조 시간이라 가오리들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답니다. 제가 가오리 떼를 한번 보겠다고 그 바다를 수없이 뛰어들었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그냥 바닷가에 오면 발밑에서 볼 수 있는 건데. 짧은 꼬리 가오리는 남아공 바다를 비롯해 호주와 뉴질랜드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대형 가오리입니다. 원래 해안가와 얕은 바다를 오가며 생활하는 종이지만 이렇게 사람들 곁에서 헤엄치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성체가 되면 몸통 폭이 2m를 넘고 무게는 300kg 이상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름처럼 다른 가오리에 비해 꼬리가 짧고 굵은 것이 특징입니다. 가오리는 입이 바닥 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닥 속에 그런 개나 뭐 이런 조개류를 입으로 빨아들였다가 그런 진흙이나 이런 거는 뱉어내고 그건 먹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날개를 펄럭이는 거는 그 바닥을 이렇게 헤치면서 이렇게 그 애들을 좀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오리 입에 이렇게 뽕뽕뽕 구멍이 있는데 그게 미세 전류를 감지해요. 그래서 생물이 내뿜는 온다. 생물이 내뿜는 미세 전류를 감지해서 얘가 바닥을 파는 거죠. 그래서 가오리가 먹이를 섭취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이렇게 풀렁풀렁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짧은 꼬리 가오리는 숨어있는 먹이를 찾아내는데 특화된 동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먹이의 움직임까지 감지해 위치를 찾아내는데요. 주식은 조개류와 갑각류, 작은 물고기들입니다. 평소엔 비교적 온순한 편이지만 위협을 느끼면 꼬리에 있는 독가시로 자신을 방어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 그럼에도 이곳에선 가오리와 특별한 교감을 나누는 주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Be careful the tail. Yeah. 해안가로 올라와 자연스럽게 곁을 내어주는 짧은 꼬리 가오리들. 오랜 세월 같은 바다를 공유하며 살아온 덕분일까요? 사람의 손길도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주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가오리를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It's like jelly. But I touch him and he's like so smooth. Yes, yes. You feel like jelly, yes. 제가 사람이 만지는 거를 그냥 되게 정말 강아지처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들이밀어요. 처음부터 가오리들이 사람을 경계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주민들이 건네는 먹이에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가까워진 건데요. 이젠 신호를 보내면 가오리가 모습을 드러낼 정도라고 합니다. So every day you feed them? Yeah. Yeah? 가오리에게 어떻게 신호를 보내는지 보여준다는데요. Is it your signal? Signal to call them? I can pull them from very far. Look that one. Really? Even when they're out of the harbor and the water is not rough, Yeah? they can hear me and they'll come. Yeah. Why do you feed them always? Every day? I grew up here, so Yeah? I grew up feeding them. Wow.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듯합니다. Incredible. 저도 한번 신호를 보내봤는데요. 부르니까 와요. 강아지다, 강아지. 멀리에 있던 가오리가 금세 모습을 드러냅니다.
Recent was the boats when they catch the fish and they come near the harbour, like almost inside the harbour. They gut the fish, like Yeah. take the guts and stuff out. So you can see here, and because they gut the fish there, and Yeah. the slip, that is the food of the stingrays. Oh. So that's why they are mostly here. But How many days have you been feeding Tiny? not days, years, but Years. How many years? since I was Ooh. about 9 or 10. 9 or 10? So that's about 22 years. 같은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스트로이스 바이 사람들과 가오리들. 서로에게 조금씩 곁을 내어준 시간은 아름다운 공존이 되어 이곳의 바다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수만 가지의 수만 가지의 경이로움이 있습니다. Can I drop the net? 스트로이스 바이의 따뜻한 풍경을 가슴에 담고 아프리카 대륙의 끝자락으로 걸음을 옮겨봅니다. 흔히들 희망봉이 아프리카의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대륙의 끝은 지금 바로 여기 아골라스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수많은 항해사들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길목. 케이프 아골라스입니다. 이쪽은 대서양, 이쪽은 인도양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이 대서양의 차가운 벵겔라 해류와 인도양의 따뜻한 아골라스 해류가 만나서 예측하기 어려운 파도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이곳에서 난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겐 끝이지만 누군가에겐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곳. 대륙의 끝에서 저는 다시 여정을 시작합니다. 남쪽 끝에서 북서쪽으로 약 300여 킬로미터를 달려 랑게반으로 갑니다. 파도가 거의 없고 바닷물이 에메랄드빛을 띠어 남아공의 지중해라는 별명을 가진 지역인데요. 여기 이름이 디 스트란들로퍼인데 이게 해변가를 걷는 사람이라는 여기에 그 아프리칸스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수십 년 전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서 물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나눠 먹었던 그런 문화를 재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바다가 아닌 이 음식점을 찾아왔습니다. 어부들이 해산물을 조리해 먹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곳인데요. 장작불에 신선한 해산물을 바로 구워내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3개월 전부터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여행객은 물론 현지인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다행히 예약이 취소된 자리가 있어 음식을 맛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와, 빵이 방금 구워서 완전 따끈따끈. 오, 이게 지금 커트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렇게 퍼서 먹으라고. 빵이 진짜 따끈따끈.
빵이 진짜 화덕에서 나와서 막 따끈따끈하고 몰캉몰캉해요. 첫 번째 요리는 갓 구워낸 빵과 직접 만든 잼입니다. 겉바 속속. 버터 향도 강한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Joy. Thank you very much. Plain mussels. Plain mussels. 빵을 다 먹기도 전에 벌써 두 번째 요리가 준비됐습니다. 와, 홍합. 신선한 바다향이 가득합니다. 양을 되게 많이 주네요.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코스가 오늘 총 10가지인데 이게 거의 미슐랭 3스타급인 게 3-4시간 동안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바쁜 현대인들이 이렇게 서부 해안가의 사람들처럼 슬로우 라이프를 즐기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서빙을 굉장히 천천히 한다고 합니다. 장작불 위에서 천천히 익어가는 생선들. 특별한 양념도 복잡한 조리법도 없습니다. 그저 바닷가에서 갓 건져 올린 재료에 약간의 불맛을 더할 뿐이죠. 음식이 완성되면 함께 나누어 먹는데요. 바다의 풍요를 이웃과 나누던 이곳의 옛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Hi. South Korea? South Korea. Yes. When you say thank you,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ere was a lot of people Yeah? Wednesday from South Korea. Really? They learned me to say thank you. Yeah? Come, 감사합니다. come, Samida. Yes. Here's a soul song for you. Yeah? You know this one. When I find myself in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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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ing words of wisdom. Let it b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Oh, Thank you there you so go. much. There. O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ake it to one of the ladies. Okay. Thank you. 이제 다시 식사를 해볼까요? Thank you. We are three, so. Okay, no problem. Let's do that. Yes. That's for the birds. 홍합 껍데기 하나로 순식간에 가시를 발라냅니다. We do it. You can't give that to the birds. They're gonna Yes. choke. They're gonna choke. 정말 대단하죠? 와. 뼈가 싹 날아갔어요. 상큼한 레몬즙을 뿌려주면 먹을 준비 완료. 그럼 한번 맛을 볼까요? 와, 이거 숯불에 구워가지고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는 음식에 흥겨운 노래가 더해져 음식점은 어느새 축제의 장이 됩니다. 함께 웃고 노래하는 시간도 하나의 코스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너무 평화롭고 진짜 꿈 같은 시간이네요. How's it feel? How's it taste? How's the food like? Just actually lovely. We are just thinking, can we come to all these courses, because they said there's 10 courses Yeah, to 10 eat. course, yes. Yes. This is now the 4th course, but we are enjoying ourselves.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손님들은 언제든 바다를 만지고 눈에 담으며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마다의 속도로 음식을 맛보고 바다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시간마저 식사의 일부가 됩니다. It's not just because of the scenery, it's the scenery, the food, the vibe that it creates with the people that work here. There's everything combined that makes this. 바다를 감상하는 사이 또 다른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사람들이 즐겨 먹는 전통빵, 루스터 쿠크입니다. 서해안 사람들의 느린 식사법에 따라 음식이 완성되는 순서대로 하나씩 식탁에 오릅니다.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생선구이 곁에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감자와 고구마가 자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 넣어 만든 커리는 손님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메뉴라고 합니다. 게가 가득 들어있는 커리예요. 게살 카레. 그야말로 침샘을 자극하는 비주얼인데요. 맛이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우와. 되게 적당히 매콤한데 안에 게살이랑 생선이 가득 들어있어요, 진짜. 그리고 가재예요. 가재도 이렇게 반마리가 큼지막하게 들어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좋아할 맛이에요. 오. 음식을 먹으러 찾은 이곳에서 바다를 맛보고 여유를 즐기는 법을 배워갑니다. 남아공 최대 규모의 크루거 국립공원, 서울 면적의 약 32배에 달하는 이곳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국립공원 중 하나인 세렝게티보다 더 넓은 면적을 자랑합니다. 이 광활한 대지에는 민간이 관리권을 갖고 자연을 보전하는 보호구역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은갈라 보호지구도 그중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머물 로지가 있는 곳인데요. 출입 인원을 제한하고 있어 보다 여유롭게 야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Hi. Fine, good. How are you today? Drayton. Drayton. Yes. Nice to meet you. Nice I'm to meet P. you. Hi. I'm Happiness. Oh, happiness. Hello. 텐트를 치고 며칠씩 야생을 누비는 거친 여정이 아니라 조용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며 아프리카의 자연과 동물을 마주할 수 있죠. 코끼리. 보이세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야생과의 거리입니다. 지금 풀 사그락 하는 소리 들리세요? 쟤도 지금 점심 먹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점심 먹으러 왔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고급스럽다, 럭셔리다 이렇게 결정짓는 거는 이렇게 얼마나 가까이서 동물을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느냐가 굉장히 쟁점이 돼요.
저희 Hello, how are you? 저희 2박 3일 동안 This is MK. I'm gonna be your butler for the rest of your stay. There is an elephant there, big one, which is just welcoming you to our beautiful lodge. Welcome home. 이제 식사를 해볼까요? 같이 식사하네요. 저희 코끼리랑. 너무 좋다. 코끼리가 먹는 속도에 맞춰 저도 천천히 점심을 즐겨봅니다. 바쁜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초원의 여유를 함께 맛보는 시간입니다. 저기 위에 아기 코끼리도 있어요. 어미 코끼리를 따라 새끼 코끼리도 풀을 먹으러 온 모양인데요. 귀여운 코끼리 가족의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길. 쿠두. Nyala. 얄라. 뜻밖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남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영양 중 하나인 니알라인데요. 온순하지만 경계심이 많은 녀석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보호지구에는 다양한 형태의 숙소가 있는데요. 제 보금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와, 방에 왔습니다. 너무 시원해. 방 너무 좋아요, 진짜. 숲속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 창밖으로 언제든 야생동물을 만날 수 있죠. 여기는 이제 샤워, 실내 샤워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아웃도어 샤워가 있고, 밖에 욕조도 있어요. 그 별을 보면서 밤에 이렇게 샤워를 하는 게 진짜 낭만이거든요.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에서 휴식을 즐길 생각만으로도 벌써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October, head in the wind and don't stop. You know love is right around the corner. 여장을 풀고 나니 이제야 아프리카 대자연 속에 발을 디뎠다는 실감이 납니다. All I know is I'm getting things in order. Society 문만 열어도 눈앞에 야생이 펼쳐집니다. without you. 얄라들이 와서 인사해 주더라고요. 이게 일상인 거죠. 얼마나 평화롭고 꿈 같은 곳이에요. From that day we arrived on the planet and blinking stepped into the sun. There's more to see than can ever be seen, more to do than can ever be done. 동물들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저는 그 곁을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곳에선 사람도 특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풍경의 일부일 뿐이죠. 저들도 저희가 그냥 지나가는 거를 그냥 봐주잖아요. 이게 진짜 자연의 일부로 저희가 받아들여진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아프리카의 럭셔리입니다. 오늘 게임 드라이브를 함께할 관광객입니다. Hello. My name is Fani. Funny. Funny, Funny. welcome. Nice to meet you. Welcome. 이곳의 게임 드라이브는 트래커와 레인저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진행됩니다. 앞좌석에 앉은 트래커가 동물의 흔적을 찾으면 레인저가 차량을 운전해 뒤를 쫓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을수록 동물을 찾을 가능성도 높아지죠. 저는 아마 사파리, 그러니까 이 게임 드라이브를 했던 시간만 다 합치면 한 3년은 될 거예요. 아마 이 숲, 이런 이 사바나와 이 숲 속에서 한 3년 있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설레고 저한테는 너무 좋아요. 과연 어떤 동물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될까요?
그 주인공은 임팔라입니다. 개체수가 많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영양 중 하나죠. 뒤이어 아프리카 초원을 대표하는 동물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버팔로가 눈앞에 있습니다. 온순해 보이지만 의외로 공격성이 강한 동물입니다. 또 다른 동물이 나타난 모양인데요. 트래커 파니 씨가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곳 개인 드라이브의 특징은 이렇게 길이 없는 곳을 헤쳐가며 동물을 찾아 이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드디어 아프리카 와일드독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와일드독 찾았습니다. 지금 누워서 쉬고 있어요. 와일드독은 이동 반경이 워낙 넓어 사파리에서 사자보다 발견하기 훨씬 어려운 희귀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와일드독은 이쪽 남부, 남아공이나 보츠와나 지역이 아니면 사실 케냐나 탄자니아 이런 사바나 지역에서는 좀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서 특히나 이제 팀바바티 쪽에서 잘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귀하죠. 그리고 멸종 위기 동물이기도 하고요. Eating something. What they eat? Now that the sun's starting to set, they've got a bit more of their day. It's crazy. I actually didn't even see those dogs. 개를 닮은 외형과 달리 리카온이라는 고유한 종으로 뛰어난 협동심과 높은 사냥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Look at the ears. So that's a male, but you see his ears are flat. Ooh, yeah. This is a youngster from last year. The parent is over there. 너무 예쁘다. 아직 애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동네 강아지들 같죠? 와일드독은 포식자 가운데서도 가족애가 강한 동물로 유명합니다. So those really big ears are so important because what will happen is they will hear something and then they need to see it before hunting it. So then you can start to think how different animals utilize, different senses. So whether it's sight, smell, hearing, to process life, right? 우리 팀 레인저의 정보를 듣고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선 동물을 발견해도 관찰하는 차량을 2세대로 제한하는데요. 차량이 내는 소음이 동물들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동물이 자리를 떠나거나 모습을 감추면 관광객들도 관람의 기회를 잃게 되는 거죠. 이곳의 동물들은 차량을 위협적이지 않은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만약 차에서 일어서거나 밖으로 팔을 내밀면 동물들이 이를 별개의 존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뭔가를 감지하고 이동했어요. 아마 사냥 시간인 것 같아요. 와일드독은 주로 이른 아침과 늦은 오후에 사냥을 하는데요. 먹잇감을 발견하면 여러 마리가 역할을 나눠 추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자처럼 숨어 있다가 덮치기보단 지구력을 이용해 끝까지 쫓는 방식이죠. 오, 하이에나. 하이에나 뛰어갑니다. 와일드독의 대표적인 경쟁자입니다. 약간 그런 거죠. 야, 와일드독 사냥한대. 사냥한대. 오. 와일드독은 사냥 능력이 뛰어나지만 체격이 크지 않아 하이에나 여러 마리가 몰려오면 먹이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There's another hyena there. 하이에나가 저기 한 마리 더 있어요. 지금 이 근처에 와일드독이 있고, 그리고 저기 완벽한 그들의 먹이가 있고, 그리고 오, 저기 지금 뛴다. 하이에나 뛰어왔어. 오. 하이에나가 기대에 가득 찬 얼굴로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와일드독이 저 임팔라를 먹지 않을까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안고 오는 거죠. 잡으면 바로 뺏어 먹으려고. 뛴다. 하이에나는 이내 와일드독의 뒤를 쫓습니다. 게임 드라이브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표범을 다 보러 온다는 걸 하이에나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이에나들이 사람들의 사파리 차량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파리 차량을 쫓아다니면서 하이에나가 표범의 새끼를 찾아서 죽입니다. 사실 이 사파리 업계에서는 좀 화두가 되고 있는 일이죠. 우리는 관찰자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생태에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보통 표범을 볼 때는 굉장히 시간을 짧게 해서 하이에나가 쫓는 거를 좀 방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사바나 위로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 온도가 너무 좋아요. 바람이 너무 좋아졌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와일드독과 사자와 표범과 모두가 좋아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지금 와일드독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You see the two at the back. Ronnie was saying they were looking in that direction. So I think they have an idea that something. 지금 임팔라가 한쪽을 쳐다보고 있죠. 저런 지금 초식 동물의 움직임으로 저희도 저 와일드독의 움직임을 똑같이 감지하는 거예요. 지금 임팔라가 먹던 걸 멈추고 한 방향 오 뛴다 오 쇼쇼 뛴다 오와 저기 과연 사냥에 성공했을까요? 사냥에 나선 와일드독의 뒤를 서둘러 따라가고 있는데요. 저기 지금 앞에 우리 차 앞에 저기 But what'll happen is with what's that? 지금 와일드독이 사냥에는 실패를 했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죠.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봅니다. 지금 하이에나가 길에 와일드독 쫓아오고 있었죠. 근데 지금 와일드독 입장에서는 먹이도 놓치고 지금 하이에나 쫓아오고 열받아. 그래서 하이에나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사냥에 실패해서인지 어쩐지 기운이 쏙 빠진 모습인데요. 와일드독의 그 사냥 성공률은 70%인데 지금 저희는 그 30%를 봤습니다. 와일드독이 그 사냥을 실패하는 모습을 본 거죠. 지구력과 협동심이 강점인 와일드독은 쉽게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이에나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죠. 지금 와일드독들 배를 보면 홀쭉해요. 그래서 쟤네는 오늘 반드시 진짜 사냥을 해야 되고 그거를 하이에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끝까지 쫓아다닐 거예요. 잠시 숨을 돌리며 다음 추격을 준비합니다. 뛴다. Look at how they hop. 진짜 멋있지 않아요? 와일드독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위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죠.
석양의 여운도 잠시. 순식간에 사위가 어두워졌습니다. 다시 돌아온 숙소에서는 특별한 손님 맞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사람들. 야생의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쾌한 춤과 노래가 또 다른 아프리카로 저를 초대합니다. 낮과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사바나의 밤. Yeah, two? Yeah. Here we go. Thank you so much. On top, on the side. Yeah. 톡톡.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죠. 정성껏 구운 스테이크부터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시지와 신선한 채소까지. 아프리카 풍미가 한 접시 가득 담겼습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이거 되게 맛있네요. 거침없이 초원과 숲을 누비며 야생을 마주했던 하루. 다채로운 맛을 음미하며 잊지 못할 사바나 풍경을 되새겨봅니다. 시간을 가르는 저 빛처럼 수줍게 붙잡으면 손 붙잡으면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 서둘러 숙소를 나섭니다. Morning, morning. How are you? This morning. Yeah,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morning. How are you guys? Our plan this morning is to go look for lions. But we might have to, if we do find them this morning, we might then have to try for this evening and see if we could maybe get them to, or see them roaring. 덜컹이는 차량의 진동에 다시금 익숙해질 즈음. 어둠이 내려앉아 있던 초원 위로 조금씩 붉은 빛이 번져갑니다.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사바나는 다시 생명력으로 꿈틀거립니다. 지금 아프리카에 태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5시 반에 모닝콜을 받고 6시에 출발을 했는데 이 시간이 동물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거든요. That's something we're going to look for. But a big thing is the roads. They like to use the roads, especially in the mornings. This grass is quite wet from the dew point, so they prefer to walk on the roads. Okay. 두 번째 게임 드라이브의 목표는 사자를 보는 거지만 예상치 못한 동물을 만나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죠. 오늘은 어떤 동물이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줄까요? 혹시 찾으셨나요?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초원의 거인, 남아프리카 기린입니다. 수컷의 경우 키가 5m를 넘기도 하는데요. 긴 목 덕분에 다른 초식 동물들과 먹이를 경쟁할 일이 적은 편이죠. This is the marula tree. Elephant tracks and signs. You know, yesterday we saw the rubbing mark, but this is also a sign of an elephant. And what happened was, you could imagine a giant elephant standing under here, most of the day when there were lots of leaves, and it got enough shade, but it was hungry. Pushed its tusk in, pushed almost like a crowbar, pushed it in, and then ripped the bark off, and now you've got the exposed heart of the tree that is now exposed to damage, and this will eventually kill the tree. And elephant is the fruit of marula, right? Correct. The marula fruit is what the elephants love eat, but they also like the leaves. And he's got enough power to push this whole tree over, and then he can feed on all the leaves and branches at the top. Yeah. 코끼리는 저 마룰라 열매를 먹기 위해서 저
열매가 있는 곳을 기억하고 뭐 수십 년이 지나도 저걸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코끼리는 절대 잊지 않고 버팔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뭐 그런 아프리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의 기억력에 관한 그런 속담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하루에 최대 300kg의 풀을 먹습니다.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먹이를 찾거나 먹는 데 사용하죠. 마치 이런 것만 보니까 코끼리가 무슨 숲의 파괴자 같지만 코끼리는 사실 숲의 농사꾼이에요. 코끼리가 하루 종일 먹고 이 똥을 누잖아요. 이 똥들이 다 이 숲을 키워냅니다. 온 사방에서 퍼져서. 그래서 코끼리를 보통 숲의 농사꾼이라고 불러요. 하니 씨가 손짓을 하자 속도를 늦추는데요. 저 멀리 코끼리 한 마리가 차량을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굵은 상아와 커다란 몸집으로 봤을 때 완전히 성숙한 성체로 보이는데요. 지금 코끼리가 약간의 경계를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귀를 펄럭이며 경계를 늦추지 않던 코끼리가 흙을 집어 올려 몸 위로 뿌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렇게 흙으로 목욕을 하고 있죠? 저렇게 하면 그 벌레도 쫓고 그런 뜨거운 햇살로부터 몸도 보호하고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잠시 우리를 의식하는 듯 했지만 이내 흙 목욕에 열중하는 모습인데요. 귀 뒤를 긁으려는 걸까요? 뒤로 바짝 넘겼던 코가 그만 상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상아에 코가 좀 걸렸어요. 엉뚱한 매력을 가진 수컷 코끼리입니다. 보통 그 수컷 코끼리의 다리는 5개라고 하죠. 인상적인 만남을 뒤로하고 강가를 찾았는데요. 코끼리 가족 떼가 있어요. 강을 찾은 코끼리 가족이 앞다퉈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코끼리는 하루 최대 200리터를 마실 정도로 물 섭취량도 많은 편인데요. 긴 코로 물을 가득 빨아들인 뒤 입으로 옮겨 마시는 모습은 언제 봐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갈증을 달래는가 싶더니 코끼리 한 마리가 성큼성큼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는 새끼 코끼리가 보이지 않게 몸으로 가려버리는데요. 코끼리는 그 아기 코끼리를 저 무리 안에서 딱 보호하기 때문에 항상 아기 코끼리는 그 중앙에 있어요. 다른 외부에 노출이 거의 안 되도록 걸을 때도 요 안에다가 딱 아기 코끼리를 끼워가지고 더더더덕 걸어가거든요. 혹시 모를 위험으로부터 새끼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인데요. 코끼리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지금 아기 코끼리 보면 그 물을 그 코로 능숙하게 아직 마시지를 못해요. 어른 코끼리를 따라해보려 하지만 아직은 모든 게 서툴기만 합니다. 장난치는 거 보이세요?
막 자기들끼리 발 걸어서 서로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진짜 장난꾸러기들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쟤는. There's more over there. Yeah, it's a big bird, eh? Look at that baby sliding down the hill. 사랑스러운 코끼리 가족의 아침을 뒤로하고 또 다른 만남을 찾아 길을 나서봅니다. 험준한 봉우리와 절벽이 장관을 이루는 드라켄즈버그 산맥. 남아공에서 가장 긴 산맥으로 길이가 장장 1,000km에 달하는데요. 그 웅장한 산세를 따라 트레킹에 나서보려 합니다. 용의 산맥이라고 불리우는 드라켄즈버그에 와 있거든요. 이 드라켄즈버그에서도 저희 오늘 올라갈 곳은 앰피시어터라는 곳인데 이 용의 등어리에서도 가장 뭔가 웅장하고 임팩트 있는 트레킹 구간이 될 거예요. 출발! 앰피시어터 트레킹은 난이도에 따라 다양한 코스가 있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코스는 두 가지입니다. 암벽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오르는 체인 레더 코스와 협곡을 따라 걸으며 절벽 아래 풍경을 감상하는 투겔라 협곡 코스인데요. 저는 오늘 앰피시어터 정상에 도전해보려 합니다. 1961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로열 나탈 국립공원은 드라켄즈버그를 대표하는 절벽과 계곡을 품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고대 원형극장을 닮은 절벽, 앰피시어터는 전 세계 트레커들이 찾는 명소로 손꼽힙니다. 오늘 행운이 저희랑 함께하기를. 출발! 왕복 약 12km, 만만치 않은 여정인데요. 길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진짜 꽃들이 막 보글보글보글 엄청 오밀조밀하게 예쁘게 피어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풍경이 달라지는데요. 와, 고도를 조금 높이자 드라켄즈버그 산맥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와. Excuse me? You want me to take a shot of you? Yeah. Yes? 친해져야 됩니다. 저희 오늘 계속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1, 2, 3. Thank you. 모두를 제 편으로 만들 겁니다. 1, 2, 3. 좋은 팀워크는 중요한 준비물이죠. How do you feel? It's so nice. Yeah, it's amazing, right? Yeah. So pretty. And the weather is nice too. 와, 진짜 멋있어요. 구름이 그냥 다 발밑에 있고. 근데 저희는 여기서 지금 한 1000m를 더 올라가야 한다는 거죠? 이제부터 진짜 산행이 시작되는데요.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진짜 얼마나 스윗한 산인가 하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꽃다발을 준비해놨어요. 너무 예쁘죠? 산길 곳곳에 형형색색의 야생화가 가득합니다. 험준한 절벽과 바위 틈에서도 저마다의 색을 뽐내고 있는데요. 덕분에 걷는 내내 눈이 즐겁습니다. 근데 진심 너무 예뻐요. 제가 10년을 가꾼다 한들 이런 정원은 못 만들어낼 것 같은데 여기 풍광도 풍광이지만 저는 이
그라스의 이 포슬포슬함과 이 산의 안개와 이런 게 지금 너무 멋있어요. 신이 정말 그냥 이런 그라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자연 산책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광활한 초원과 부드럽게 이어진 능선. 자연이 만든 거대한 정원을 걷는 기분입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 너무 뽀송뽀송 너무 귀여워요. 암석지대에 주로 사는 바위 너구리인데요. 한 마리 더 있다. 뿅. 작은 친구들의 응원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여유로웠던 초원길도 잠시,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좁아집니다. 줄을 잡고 오고 있습니다. 코스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데요. Fine. We still have half? It is. Yeah, you close. You're almost at the end of the uphill. Almost. From around the corner, Okay. flat, all the way. 이제는 두 손까지 동원해야 합니다. 바위를 짚고 줄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이동하는데요. 암피셔터 오르는 길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게 닿을 수 없는 곳이기에 더 가치 있는 것이겠죠? 와, 발 아래가 아찔해요. 이 굽이굽이 치는 산맥이 왜 용의 산맥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알 것 같아요. 정말 용이 굽이굽이 누워있는 느낌이에요. 구름도 걸음을 늦추는 길, 저도 잠시 숨을 고릅니다. 저 멀리 암피셔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사다리 나왔습니다. 눈앞에서 마주하니 절벽의 높이가 더 아찔하게 느껴지는데요. 정상을 향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와, 밑에서 보던 거랑 다른데요? 사다리는 한 사람씩 간격을 두고 오르내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제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게 훨씬 힘들 것 같긴 해요. 내려오는 모습을 보니 긴장감이 더 커지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순 없죠. 다 했습니다. 발이 디딜 자리를 확인한 뒤 천천히 몸을 실어 올립니다. 사다리를 오를 때 속도보다 중요한 건 균형과 호흡. 손과 발이 같은 리듬을 만들어가자 빠르게 뛰던 가슴이 조금씩 안정을 찾습니다. 리듬을 잡은 뒤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요.
괜찮은데 바람이 불고 있어요. Okay, thank you. Well done. Done. Alright. 바람에 사다리가 흔들려서 약간의 고비가 있었지만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무섭고 상상보다 안 무서워요. 오! 암피시어터의 체인 레더 코스는 2개의 사다리가 연속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한번 올라와 봤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상이 가까워져서일까요? 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예! 다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제작진도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감독님의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절벽 위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 사이로 작은 개울도 흐르고 있습니다. 옆에 지금 물이 흘러서 아마 저쪽으로 흘러가서 투겔라 폭포로 떨어지나 봐요. 투겔라 폭포는 암피시어터 고원을 흐르는 물길이 모여 만들어낸 거대한 폭포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제 투겔라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우와! 우와! 고요하게 흐르던 작은 개울이 거대한 절벽 끝에 다다르자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 장쾌하게 쏟아집니다. 제 발 아래로 폭포가 사라지고 있어요. 줄루어로 놀라게 하는 것이란 뜻을 가진 투겔라. 거대한 절벽을 따라 폭포수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떨어지는데요. 병풍처럼 펼쳐진 암피시어터와 어우러져 이름 그대로 압도적인 풍광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신들의 극장 암피시어터에 와 있습니다. 이게 고대 로마의 원형 극장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정말 신들의 극장 같습니다. 길이 약 5km에 달하는 절벽이 반원형으로 펼쳐져 있어 이름 붙은 암피시어터. 억겁의 세월이 만든 무대에 투겔라 폭포의 장엄한 연주가 울려 퍼집니다. 근데 이 폭포가 무려 948m나 되는 투겔라 폭포예요. 이게 한 5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폭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높이의 폭포다. 아니다. 뭐 베네수엘라의 앙헬 폭포다. 이렇게 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이 천길 남떨어지로 물이 그 발밑에서 그냥 흩어져서 사라지고 있어요. 아득히 울려 퍼지는 폭포 소리를 듣고 있으니 대자연이 들려주는 거대한 위로가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합니다. 이게 돌이 따뜻해서 딱 누우면 좋겠어요. 아유. 잠시나마 가만히 눈을 감고 유유히 흐르는 자연의 시간에 속도를 맞춰봅니다. If I
이제 암피시어터를 떠나 북동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마고에바스클루프로 갑니다. 드라켄즈버그 산맥 북쪽 끝자락에 자리한 마고에바스클루프. 해발 고도가 높고 강수량이 풍부해 다양한 나무와 식물이 잘 자라는데요. 남아공에선 보기 드문 울창한 숲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비교적 선선한 날씨를 즐길 수 있어 오래전부터 남아공 사람들의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글램핑장과 산장이 들어서면서 여행자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 이야. 주방도 너무 귀엽다. 세상에. 다른 숙소보다 저렴하지만 필요한 건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 마우바스클루프가 이 글램핑의 성지래요. 여기가 이 드라켄스버그 산맥이 만들어낸 마지막 그 고원인데 여기가 한 1,500에서 한 1,800 사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도양에서 불어온 이 따뜻한 바람이 이 절벽에 딱 부딪히면서 얘가 막 안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마우바스클루프가 은빛 안개의 땅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저희 들어올 때도 막 울창한 나무숲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약간 원시림이 형성돼 있어요. 한 걸음만 나서도 짙은 숲의 기운이 전해집니다. 오, 숲의 냄새가 진짜 좋아요. 푸른 숲 사이에 숙소가 안긴 듯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숙소들도 적당한 간격을 두고 들어서 있어 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쉬어가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Sorry. 어? Sorry. Thank you. 테라스 한쪽에는 숲을 바라보며 즐길 수 있는 노천탕도 마련돼 있습니다. 장작으로 물을 데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물이 데워지는 동안 저녁 식사 준비를 해볼까요? 네, 이제 숯에 불을 붙여가지고 이 남아공의 그 문화인 브라이를 할 거예요. 이제 바베큐거든요. 소리. 지금 불이 너무 잘 붙었어요, 진짜. 여행을 하다 보면 식비도 만만치 않은데요. 남아공에선 마트에서 장을 보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향이.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은 고기를 즐길 수 있죠. 저희가 아까 숯도 넣었는데 장작도 같이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작불 향이 완전 뱄어요. 너무 기가 막혀. 직접 구워 먹으니 2배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남아공 최고의 레스토랑입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먹는 여유로운 저녁 식사, 힐링 그 자체입니다. 저녁을 먹는 사이 물도 제법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우와! 어머, 너무 따뜻해! 와!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니,
딱 들어갔을 때 진짜 피로가 싹 풀리는 온도? 그 정도예요. 와, 너무 좋다. 와, 진짜 이거는 진짜 남아공은 진짜 늘 어떤 상상 밖에 있어요. 그 상상 그 이상에 있어요. 발끝으로 전해지는 온기를 느끼며 긴 여정의 피로를 내려놓아 봅니다. Don't drink coffee, I take tea, my dear. I like my toast on one side. You can hear it in my accent when I talk. I'm an Englishman in New York. You see me walking down Fifth Avenue, walking cane here at my side. 따스하게 내리쬐는 아침 햇살이 잠들어 있는 숲을 깨웁니다. 숲을 부드럽게 감싸안던 물안개는 이내 자취를 감추어 버리죠. 밤새 고요했던 숲은 더욱 선명해진 푸른빛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에 휴식을 선물해준 마고에바스 클루프의 숲을 지나 아프리카의 상징을 만나러 갑니다. 수천 년의 세월을 견뎌온 바오밥 나무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보고 있는 이 바오밥은 아단소니아 디지타타라는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왜 큰 길고 그런 바오밥은 그 마다가스카르 종이고, 지금 이렇게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있죠. 신이 이 나무의 아름다움을 질투해서 이렇게 나무를 거꾸로 박아놨다. 그래서 위로 이제 뿌리가 노출됐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 바오밥은 바로 요 바오밥입니다. 바오밥 나무는 굵은 줄기 안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며 건조한 환경을 견뎌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백 년에서 길게는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바오밥을 생명의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오밥은 보통 안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곳은 이 빈 곳을 이용해서 카페로 쓰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바오밥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흔적들을 더듬으며 바오밥 나무가 지나온 시간을 조금이나마 짐작해 봅니다. 자연이 들려주는 신비는 언제나 경이롭기만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서남부 웨스턴 케이프 주에는 여러 와인 산지가 이어져 있는데요. 이 일대를 케이프 와인랜드라고 부릅니다. 따뜻한 햇살과 서늘한 해풍, 그리고 적당한 강수량까지 와인 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흐르마누스는 남아공 최고의 와인이 탄생하는 헤멜란 아르데 계곡을 품고 있습니다. 아프리칸스어로 하늘과 땅이라는 뜻을 가진 곳인데요. 이름처럼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와인을 즐기며 예술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죠. 여기는 제가 이 지역에서 가장 좋아하는 와이너리 중 하나예요.
여기는 곳곳에 이렇게 예술 작품들이 숨어져 있어요. 남아공을 대표하는 조각가 중 한 사람인 나넷 레인저의 작품입니다. 나뭇가지나 흙 같은 자연물이 인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가 특징인데요. 방문객들이 와인을 음미하며 자연 속에서 온전한 휴식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품들을 배치했다고 합니다. And then you have your springbok. Enjoy. 스프링복 스테이크는 남아공의 대표적 별미인데요. 와인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맛보는 즐거움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무슨 고기인 줄 아세요? 스프링복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팔짝팔짝 뛰어다니는 스프링복. 스프링복 고기는 지방이 적고 육질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인데요. 자연에서 자란 만큼 고기 본연의 맛이 진하게 살아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엄청 부드럽고 이게 원래 이게 게임 스테이크라고 해요. 게임이 야생동물이라는 뜻인데 남아공에선 특히 레드와인과 곁들여 먹는데요. 이 육향을, 스프링복 육향을 피노누아가 싹 벨벳처럼 감싸는 느낌? 너무 맛있어요. 묵직한 레드와인의 탄닌과 고기의 풍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강한 햇볕을 받고 자란 채소와 과일은 더욱 풍부한 맛을 품게 되죠. 남아공의 식탁에는 이런 자연의 맛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진짜 맛있다. 사실 가지를 시키기 전에 조금 망설였어요. 여기까지 와서 가지를 먹어야 되나? 근데 아까 직원분이 이걸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 맛있어요, 진짜. 오, 그리고 이 지금 위에 선드라이드 토마토가 이렇게 올려져 있거든요. 토핑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풍미가 확 좋네요. 아프리카에 역시 태양볕을 받아서 이렇게 맛있나 봐요. 이게 진짜 킥이에요. 남아공 와인의 역사는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던 선원들에게 식량과 와인을 공급하기 위해 포도를 재배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그 중심에 스텔렌보스가 있습니다. 비옥한 토양과 큰 일교차로 포도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어 오늘날 남아공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포도밭이 수백여 개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날씨만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진짜 남아공의 어마어마한 장점인 것 같아요. 남아공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농장 중 하나인데요. 무려 169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와인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과 레스토랑,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와인은 물론 예술과 자연, 다채로운 미식까지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품은 유서 깊은 건축물을 비롯해 다양한 조각품이 전시돼 있는데요. 예술 작품이 곳곳에 가득합니다. 대략 1000여 점이 넘는 현대 미술 작품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공간
공간이 모두가 살아있는 어떤 큰 하나의 갤러리 같아요. 건물에 들어서자 벽면을 채운 작품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요. 덕분에 공간 전체가 한층 차분하고 여유롭게 느껴집니다. 이 테이스팅이 6가지 테이스팅에 8,000원밖에 안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스텔른보스의 와인 농장에서는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으로 여러 와인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눈과 입이 즐거웠던 시음을 마치고 이번엔 만찬을 즐길 차례입니다. 역시나 식사 공간에서도 여러 작품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와인 농장이 이토록 예술에 진심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아공에 있는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신진 작가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양성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와인과 예술, 그리고 미식. 이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 볼까요? 고소한 냄새에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오늘 제 선택은 양고기 스테이크입니다. 이게 카루의 양고기예요. 이 남아공에 오시면 꼭 양고기를 드셔보셔야 되는데 이게 남아공 양고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세계에서 거의 탑급이에요. 카루의 양고기는 건조한 지역에서 방목해서 키운 양의 고기를 말하는데요. 허브나 관목을 먹고 자라 은은한 허브향이 배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말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될 남아공의 그런 음식입니다. 양 냄새를 보통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남아공은 진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양 냄새라는 게 없어요. 씹을수록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육즙과 그 여운을 깔끔하게 감싸주는 레드와인. 더할 나위 없는 조합입니다. 정말 와인도 완벽하고 고기도 너무 맛있는데 이렇게 예술작품 안에서 식사하는 게 정말 특별하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남아공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연이 키워낸 포도 한 송이가 와인과 예술로 피어나는 곳. 남아공의 맛과 멋을 제대로 만끽하고 갑니다. 저희는 지금 남아공에서 가장 거친 물살을 자랑하는 오 그라비스 폭포에 와 있는데요. 이 오 그라비스라는 말은 코이코이에서 유래했고요. 거대한 소음이 들리는 곳, 아주 큰 소리가 들리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화강암 바위만 가득한 이곳에도 물소리가 들려오는데요. 우와, 소리가 정말 압도적인데요? 이야. 우와,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에요. 진짜 압도적인 물살이에요. 저도 세계 3대 폭포라 불리우는 나이아가라, 빅토리아 폴스, 이과수를 다 봤지만 이런 정말 강렬하고 압도적인 물살은 오그라비스가 단연 최고인 것 같습니다. 거침없이 쏟아지는 물줄기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다른 풍경을 만나기 위해 걸음을 옮겨보는데요. 여기 멈추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1분만 멈춰서 바람을 느껴보래요. 되게 낭만적인 국립공원이다, 그죠? 첫 번째 전망대에선 보이지 않았던 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와, 무지개. 무지개 있어요. 억겁의 세월이 빚어낸 대자연의 조각품을 천천히 두 눈에 담아봅니다. 평소에 오그라비스 폭포는 초당 50톤의 물을 흘려보내지만 홍수 때는 초당 7,000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흘려보내게 되는데 지금 이 물이 7,000톤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되게 화강암 협곡이 좁아서 지금도 이렇게 폭발하는 물이 흐르는데 여기가 만약에 홍수가 나면 이쪽이 다 덮여서 완전 넘쳐 흐르게 되는 모습이 되거든요.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폭포수의 위용은 대자연의 경의를 새삼 깨닫게 합니다. 오그라비스 폭포를 뒤로하고 남서쪽 사막지대를 가로질러 퀴버나무 숲으로 갑니다. 남아공 북서부 노던 케이프 주에는 세계 최대 퀴버나무 숲이 있습니다. 퀴버나무가 군락을 이루어 숲이라고 불리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나미비아와 남아공 두 곳인데요.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은 나미비아지만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건 남아공 가나보스 지역의 퀴버나무 숲입니다. 현재 이곳은 사유지로 남아공 돈으로 75랜드, 하나로 약 7,000원 정도의 입장료를 내야만 관람이 가능합니다. 뒤에 보시는 신기한 나무들이 퀴버트리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퀴버트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이름은 퀴버트리지만 얘는 알로에입니다. 퀴버나무는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뛰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줄기와 가지는 밝은 노란빛을 띠는데 강한 햇빛을 반사해 열흡수를 줄여주고 다육질 조직은 수분을 저장해 오랜 가뭄을 견디도록 돕습니다. 이름에도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이 지역 원주민인 산족이 화살통으로 사용했는데 여기서 퀴버라는 이름이 유래했습니다. 퀴버트리 수령은 수백 년 이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보통 한 150년 정도 되고 저렇게 큰 나무들은 한 300년 이상 된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나미비아의 숲에는 약 250여 그루의 퀴버나무가 자라고 있다는데요. 이 숲에는 수천여 그루에 달하는 퀴버나무가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낮 동안 자결하던 태양도 이제 숨을 고르고 이 고요한 퀴버트리의 그 숨소리만 남아있는 지금 살면서 이런 풍광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운일까요? Szerelem, szerelem, átkozott gyötrelem. Miért nem virágoztál minden fa
fa tetején, diófalábelén, hogy szakított volt. 저는 오늘 이곳에서 숙박을 하기로 했는데요. minden leánslagé. 내부에는 그동안 숲을 찾았던 사진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 있어 숲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and. 어제 해질녘에 여기를 와보고 나서 너무 한 번 더 눈에 담고 싶어서 다시 해 뜰 때 시간을 맞춰서 여기를 산책 나왔습니다. 지난밤 마주했던 풍경이 또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와. 어제랑은 또 다른 매력이에요. 약간 지구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지평선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숲은 이내 황금빛으로 물듭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품은 퀴버나무는 그렇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퀴버트리의 황금빛 숲이가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반사시키면서 스스로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도 해요. 이제 빛이 하나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치 무대에 조명이 하나씩 켜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매우 느린 속도로 자라는 퀴버나무.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뎌왔을까요? 나무가 품고 있는 한낮의 뜨거운 햇볕과 사막의 거센 바람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수백 번의 계절이 지나도록 자리를 지켜왔을 나무들이 묵묵히 견뎌온 시간의 무게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여기는 지구가 아니라 퀴버트리 행성이에요. 여명을 받으면서 산책을 하니까 진짜 지구가 아닌 곳에 여행을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 숲에서 나와 북동쪽으로 향합니다. 남아공 최대 협곡 블라이드 리버 캐년입니다. 드라켄즈버그 산맥의 북쪽 끝자락. 수백만 년에 걸친 지질 활동과 침식작용이 만들어낸 지형 블라이드 리버 캐년. 길이가 약 26km에 이르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녹색 협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음푸 말랑가주에 이제 블라이드 리버 캐년이라는 곳을 왔는데요. 보통 캐년, 협곡은 약간 오렌지빛을 띠잖아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그런 피쉬 리버 캐년이라든지 지금 여기 블라이드 리버 캐년도 이 세계 3대 캐년에 속하는데요. 이 블라이드 리버 캐년은 이 3대 협곡 중에 유일하게 이런 초록색 협곡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그린 초록색 협곡이에요. 협곡 곳곳에는 독특한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명한 곳은 신의 창입니다. 날씨가 맑으면 끝없이 펼쳐진 저지대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죠. 인간의 시선으로 한 대륙의 끝까지 담을 수 있는 이 압도적인 풍광으로 인해서 신의 시선이다,
신의 창이다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눈 닿는 모든 곳이 푸른빛을 머금고 있어 절로 숨이 트이는 듯합니다. 그럼 또 다른 명소로 걸음을 옮겨볼까요? 길을 따라 약 30분 정도 이동하면 또 다른 자연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강과 이런 암석이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강물이 오랜 시간 깎아내 만든 원형의 안반 지형, 버크스럭 포트홀스입니다. 강물에 휩쓸린 자갈과 모래가 안반을 마무시켜 지금의 모습을 빚어낸 건데요. 서로 다른 색으로 층층이 드러난 암석은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조각을 해놓은 예술품 같습니다. 지금 저 소용돌이 보이시죠? 저 소용돌이가 수천 년 동안 이 바위를 깎아서 이런 지형을 만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오는 강은 그 트레르 강입니다. 슬픔의 강이 이쪽에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서는 기쁨의 강, 블라이드 강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두 개 만나는 지점인 거죠? 버크스럭 포트홀이 다채로운 색을 띠는 건 암석에 포함된 여러 광물 성분 때문인데요. 특히 붉은색은 철분이 오랜 세월 공기와 물에 노출되어 산화된 거죠. 블라이드 리버 캐년의 풍경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보통 도로를 달리며 협곡을 감상하는데요. 이제 블라이드 리버 캐년의 그 심장부로 저희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크루즈를 선택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볼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가장 먼저 카다시투파 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이 규모가 실감이 나요. 이게 약 200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우는 모양 같다고 해서 울부짖는 폭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Look at this rock now. Did you see that face? No. Oh. Yes. That's right. We call it the weeping face of nature. Crying face. 물속에 녹아있던 칼슘 성분이 바위에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금도 폭포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다음은 블라이드 리버 캐년의 상징 같은 풍경입니다. 지금 바로 정면에 있는 게 스리 론다벨이에요. 스리 론다벨은 론다벨이 아프리카 전통 가옥인 이런 초가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리 론다벨스를 수없이 많이 보았지만 물 위에서 마주한 풍경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토록 우아한 남아공에서 아프리카의 로망을 모두 담아갑니다.